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3M입니다. 한국 공군의 F-5 전투기가 추락하면서 또 한 사람의 젊은 군인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민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마지막까지 조종관을 놓지 않았고 어쩌면 탈출을 2배나 외쳤지만 탈출을 하지 못한 것은 탈출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런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숭고한 조종사의 사명감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 그 전투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전투기는 기본적으로 도입 비용과 운영 비용이 높고 조종사 양성에 드는 비용도 다른 병력들 비용에 비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 귀중한 전력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나요? 실제로 F-5 전투기가 한국의 언론에 집중을 받기 시작한 지는 F-5F 재공호 시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배치되어 있는 전투기는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된 1980년대 이후 전투기죠. 미국은 처음부터 사용할 계획이 없이 2성급 우방국에 뿌릴 목적으로 설계한 전투기입니다. 정작 일본은 F-4, F-104 같은 한 단계 위의 전투기를 도입하고 사용하고 있었고요. 물론 돈도 많은 데다가 일본은 1성급의 미국 우방이니까요. 그나마 이런 라이트 버전의 간단한 구조의 전투기니까 이렇게 오래 써도 날아다니는 기체기는 합니다만 교체되어도 한참 전에 교체되어야 할 전투기가 IMF과 같은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의 중요한 조종사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임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서 다칠 수도 어쩌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지만 국가가 제대로 된 장비와 환경을 주지 못한 상황에서 오직 개인의 사명감에 기대어 희생만을 요구한 상황은 더 이상 없었으면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전력으로 미국에 덤벼든 정치인과 일왕이 자국 국민들에게 카미카즈를 강요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죠. 일본이 2차 대전 전에 중국과 동남아를 휩쓸 때 그 힘은 똥국이 곤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뛰어난 무기와 경험 많은 조종사와 장교들의 역량이었습니다. 제발 곤조며 군기며 총 없이 북한군을 막아내는 6탄 12용사와 학도병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멍청한 미 위정자와 미래를 볼 수 없는 정치인들에 대한 바보 인정이니까요. 자, 그럼 문제 많은 F-5에 대비해서 실질적인 우리나라의 항공 전력은 무엇일까요? 아직은 F-15K가 한국 공군의 전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일단 무장 및 항공거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전투기죠.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F-35A의 경우는 도입 대수도 적고 아직 개발, 개량 중인 기체라 실제로 완벽한 전력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F-15K의 경우는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어서 그 위상은 전략무기의 위상도 일부 가지고 있죠. 도입될 시점에서 F-15K는 동부가 최고의 전투기였습니다. 당시 미군이 운영 중인 F-15E 스트라이크 이글보다 우수한 전투기였으며 일본이 다수 보유하고 있는 F-15J형의 경우는 개량을 통해서 동등한 성능을 가질 정도의 수준이었죠. 당시 한국의 F-15 도입을 통한 작전 방해 확대는 일본과 중국의 큰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F-15K는 동부가 최강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도입 시점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에 도입된 기술이라 일본의 개량된 F-15J형과 중국의 최신의 기체 대비 밀리고 있는 게 사실이죠. 안전도 안전이지만 당장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러, 중, 일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항공 전력은 유지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혹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전투기를 계속 사용해야 하느냐. 물론 F-15는 정확하게 초기 디자인은 1970년대에 확정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개량이 진행되었고 외관도 크진 않지만 계속 바뀌어가고 있죠. 무엇보다도 엄청난 컴퓨터 기술과 전자 기술의 발달로 인해 레이더와 전술 처리 장치가 변경되면서 기존의 F-15와는 완전히 다른 전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자체 생산한 미쯔비시의 개량전 F-15J는 한국의 F-15K와 공중전에서 상대가 되지 않으면 물론 공대지 임무 수행 능력도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이었으니까요. 당장 F-35를 설계, 자체 생산하는 미군도 F-15EX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최첨단 전투기로서 뿐만이 아니라 대형 지상 공격 및 미사일 운반 수단으로서 F-15는 여전히 매력적인 항공 전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한국 공군처럼 자국 영공 방어가 주임무라면 지상 레이더 기지와 조기 경계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F-15의 전투력은 더더욱 극대화되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주변 국가의 항공 전력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F-15K의 전투력이 그렇게 발군인 상황은 아닙니다. 특히 이제 주적이 북한만이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감안하게 된다면요. 실제로 F-15는 한국의 F-15K 이후 두 번의 큰 업그레이드가 있었습니다.
먼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F-15SA 기종입니다. 돈 쌓아놓고 가전 무기는 다 사대는 사우디지만 이스라엘의 입김 때문에 조기 배치된 F-15S는 F-15CD 기반이긴 했죠. 하지만 여러가지가 다운그레이드된 기체였습니다. 이런 다운그레이드된 기체에 지속적으로 사우디에서 요청한 결과 F-15E에 여러가지 기능을 추가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대당 단가는 한국의 F-15K 대비 2배 비싼 기종이지만 사우디는 돈보다 물이 많은 나라니까요. 그 이후에 카타르에 수출된 F-15QA는 무장 포인트가 늘어나면서 더더욱 신규 기종이 됩니다. 현재 미 공군이 도입하려는 F-15EX의 기반 기체가 되는 거죠. 이런 현재 형태의 추가로 인해서 한국의 F-15K는 한동안 최강의 F-15였지만 이젠 당장 일본의 F-15가 개조되게 되면 밀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F-15K의 개량 작업이 시작됩니다. 일단 성능 강화를 위한 대상은 피하 식별 장치, 데이터 링크 업그레이드, 레이더 업그레이드입니다. 피하 식별 장치야 원래 미군의 합동작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요. 데이터 링크는 기존의 지상군, 조기 경보기 등 다양한 데이터 소스와 연계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업그레이드는 레이더 업그레이드인데요. A사 레이더로 업그레이드해서 기존의 레이더에서 탐지 및 레이더 유도를 최적화하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F-15EX 수준의 공격 및 공대공 능력을 보유하게 되고 F-35와 합동작전을 통해 원거리 요격도 가능한 기능을 가지게 되죠. 또 한 번 동북아 최강의 항공전력과 함께 최신 전투기로 무장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입니다. 전체 도입 비용이 7조 4천억짜리 사업인 F-15K가 개량 위해서 3조 7천억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비싸 보입니다. 물론 도입 당시는 지금보다 약 20년 전이니 그때 7조 4천억은 지금의 3조 7천억의 2배의 비용일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비싼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있어요. 보병용 소총은 비싼 HK416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K2 대비 그 의위가 절대적이진 않아요. 하지만 최첨단 주력 전투기, 그 중에서도 한국 항공전력의 하이엔드를 책임지는 전투기의 성능은 우열이 확실하게 가려지는 기체입니다. 개량에 투자하면 임무를 수행하고 전투에서 생활하며 주변국에도 확실한 억제력으로 존재할 수 있죠. 하지만 투자하지 않고 기존의 걸 그냥 쓴다면 그냥 웃음거리밖에 되지 않을 수 있어요. 팔아놓고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미국의 횡포가 괘씸하지만, 그리고 비용은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든 효율화해야 되겠지만, 먼저 개량을 해야 되는 대전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국의 하늘을 지키는 기체가 허우대뿐만 아니라 속도 꽉 찬 억지력을 가진 전투기였으면 합니다.